두산박해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두산박켓의 최근 3개월 주가 추이를 좀 보고 계시고요. 자, 지금 뭐 보면 이제 10월 중순 이후 11월, 12월, 1월 현재까지의 추인데, 이런 좀 박스권 흐름, 일정한 추세가 없이 계속 이제 등락이 나오고, 그래서 11월 달에는 좀 조정이 나왔다가, 그렇죠. 11월 하순 이후 좀 반등이 나오고 다시 좀 조정이 나오고, 또 이런 이런 등락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이런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재료가 있는지 이따가 탐방 리포트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최근 3개월 동안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향후 1년 목표 주가 평균값이 얼마인가 보니까 73,700원, 현재가 대비 상승률은 19.44% 정도 되네요. 자, 그럼 탐방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박해 지난 10월 이후 목표가 제시된 거 보니까 71,000원에서 77,000원, 8만원 또 제시됐었고요. 가장 최근에 한 77,000원 제시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리포트 제목을 보니까 북미 시장 회복과 유럽의 경쟁력 확대 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리포트 어떤 내용이 있나 핵심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두산바켓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두산바켓은 공사 현장에서 쓰이는 이 소형 건설 기계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아파트를 짓는 거대한 굴착기가 아니라 뭐 주택 마당이나 농장, 좁은 도로 공사 현장에서 요리조리 움직이면서 땅을 파거나 짐을 나르는 작고 날쌘 기계를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스킬 로더라고 불리는 소형 로더 분야에서는 북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에서 인기가 상당히 좀 대단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두 줄 요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4분기 실적은 관세 부담으로 부진하나 2026년부터 북미 수요 회복 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바켓은 이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지금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은 관세 부담으로 부진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할 때 내야 하는 이 세금, 이제 관세가 늘어나거나 관련 비용이 커져서 물건을 팔고 이제 남은 돈, 요 이익이 생각보다 적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번 4분기 성적은 조금 이제 주춤할 거다라는 의미고요. 근데 2026년 올해부터는 북미 수요 회복이 기대된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서의 가장 큰 손님인 이 북미 시장에서 다시 기계 주문이 쏟아질 것이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서 미국 사람들이 집을 짓거나 인테리어를 다시 하기 시작하면은 밖에 장비가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 한번 살펴볼게요. 유럽 M&A를 통한 외형 확장으로 중장기 성장 스토리 유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건을 더 많이 팔아서 자체적으로 이제 성장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회사를 사서 합치거나, 이걸 우리가 M&A라고 하죠. M&A의 방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유럽 M&A라고 되는데, 두산바켓이 유럽에 있는 다른 기계 회사들을 돈을 주고 이제 인수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M&A를 통한 외형 확장, 그래서 회사를 인수하면 그 회사의 매출이 이제 내 것이 됩니다. 즉 회사의 이 매출 규모가 이제 커진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중장기 성장 스토리 유효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 기계만 파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회사를 사들이면서 회사를 키우려는 큰 그림, 이 계획이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랫단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4분기 실적 전감과 이제 단기 부담 요인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한 4.4% 네,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영업이익은 한 1,393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칠 걸로 좀 전망하고 있죠. 그래서 북미 지역 매출은 견조한데 매출의 한 3에서 4% 수준에 관세 부담이 좀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두 줄 엿보면 봤지만 이런 관세 영향으로 물건을 팔고 남은 이익이 생각보다 좀 적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영업이익률이 한 6.2%로 하락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북미 시장 회복과 2026년 실적 개선이라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북미의 제조업과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면서 2026년 이제 올해부터 장비 수요 회복이 본격화될 거다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금리를 계속 좀 인하해가는 이런 흐름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와 담보대출 금리 하락으로 주택 시장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2026년 올해 영업이익은 8,6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27.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률도 판가도 인상하고 매출 볼륨이 확대되면서 9.4%까지 개선될 것으로 좀 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앞서 우리 두 줄 엿보면 봤지만 특히 유럽 지역에서 M&A를 통해 더 외형 확장을 좀 도모하고 있죠. 자, 보니까 독일 건설 장비 업체 바커노이슨 인수를 또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바커노이스는 매출의 약 80% 유럽에서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두산바퀴는 원래 이제 북미에서 산업이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 또 유럽에서 유럽 업체를 또 인수하면은 유럽 쪽에 지역 포트폴리오를 많이 좀 보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인수에 성공하면 연간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세 보기를 클릭해서 리포트문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를 보시면은 앞서 우리 여기 핵심 내용 보기에서 봤던 내용들을 쭉 풀어서 쓰고 있죠. 일단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2026년 올해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그 목표 주가도 또 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포트를 보시면은 두산바켓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런 그래프나 표 자료들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미래 가이드앱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